안녕하세요. 어, 50대, 60대가 되시면서 이제 뭘 해야 하나 하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좀 실질적인 정보들을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력 전환, 새로운 기술 배우는 것까지요. 네, 저희가 다양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어요. 시니어 관련 기사도 있고, 요즘 뜨는 직업 정보, 정부 지원은 뭐가 있는지, 또 창업 성공 사례 같은 것들요. 정말 알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그냥 뭐 정보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자료들 속에서 여러분 각자 상황에 딱 맞춰서 이건 내 얘기 같은데 싶은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오, 좋네요. 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왜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준비가 필요할까?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2024년 통계청 자료인데 55세에서 79세 사이 분들 중에 10분 중 거의 7분, 69.4% 정도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신대요. 와, 정말 많네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 73세까지는 활동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정은 정말 여전하신 거죠. 그렇죠. 마음은 그런데 근데 또 동시에 이 디지털 전환이나 자동화 같은 변화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체감이 확 되죠. 네. 그러니까 예전 경험만으로는 어쩌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특히 그 부모님 부양도 해야 하고 또 자녀 지원도 아직 남은 분들, 소위 낀 세대라고 하죠. 아, 네네. 낀 세대. 이런 분들은 더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기술, 재교육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증권맨으로 일하시다가 건설 기능인으로 변신하신 권오윤 작가님 같은 경우는 50대가 오히려 기술 배우기에는 딱 좋은 나이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뭐랄까, 꾸준히 하면 숙련도가 계속 늘고 또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지식도동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맞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와서 뭘 배우나, 체력이 될까? 뭐 이런 생각에 너무 갇힐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결국 실무 능력이니까요. 실무 능력. 네. 다행히 요즘은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같은 정부 지원도 있잖아요.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되니까 부담도 좀 덜 수 있고요. 아, 그거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럼요. 그 고용노동부 HRD 넷 같은 직업훈련 포털이나 아니면 지역 평생교육원,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 같은 곳에서 정말 실용적인 기술 교육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컴퓨터 기초부터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전기기능사, 심지어 배달원 훈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본적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 능력, 이거는 이제 정말 필수라고 봐야죠. 네, 맞아요. 그건 기본이죠. 그럼 어떤 분야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흐름이 좀 보이는 것 같던데요? 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사회 변화랑 맞물려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분야. 아, 수요가 많은 쪽.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령화 때문에 돌봄이나 복지 서비스 분야겠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직업들이요. 네, 그쪽은 정말 계속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바로 여러분의 그 경험과 연륜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분야예요. 경험과 연륜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풍부한 지식을 활용한 문화 해설사라든지 아니면 박물관 도슨트, 또 인생 경험을 나눠주는 시니어 멘토나 코치, 아니면 전문성을 살려서 컨설턴트나 온라인 강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와, 경험을 살린다는 거 그거 참 매력적인데요. 그럼 혹시 좀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뭐 카페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로 활동하시거나 아니면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직접 만든 공예품 같은 걸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수도 있고요. 도보 배달원 같은 일도 있고요. 아, 그런 일들도 기본적인 디지털 활용 능력만 좀 있으면 훨씬 유리하겠네요. 뭐 주문 받고 판매하고 하려면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재취업 말고
창업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선택지예요. 창업이요? 50대? 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자신만의 경험이나 노하우, 전문성,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사례가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 특정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파우더 워시를 개발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요. 퇴직 교사분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드신 경우도 있고, 대기업 다리다 나오셔서 부대찌개 식당 차리신 분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본인의 전문 분야나 오랫동안 관심 가졌던 분야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물론 그냥 막 시작하면 안 되고 철저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고 사업 계획도 세워보고 또 필요한 기술 같은 거 있으면 미리 익혀두고요. 네, 준비 없이 뛰어들 순 없겠죠. 그럼 그런 창업을 혹시 꿈꾸시는 분들이 도움받을 만한 곳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있는 50플러스 센터 같은 곳에서도 교육이나 컨설팅, 심지어 자금 지원까지 꽤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창업 쪽에도 있군요. 네. 혼자서 막 다 해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지원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죠. 와,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정보와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좀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너무 흩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네. 그럴 수 있죠.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24라는 포털이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시면 일자리 정보 워크넷, 직업훈련 HRDnet, 고용보험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꽤 편리합니다. 고용24 하나로 다 되는군요. 네. 그리고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워크넷 서비스도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센터 웹사이트나 아니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같은 곳도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려요. 네, 정보 채널이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뭔가 시작하시기 전에 생애 경력 설계 자가진단 같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가진단.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50대 이후의 가능성이라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역시 그 나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의지, 또 도전하려는 용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그 자체로 정말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렇죠. 네. 핵심은 결국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기술을 새로 익히시든 아니면 새로운 직무에 도전하시든 창업을 하시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새로운 발걸음을 저희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에게 일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내 삶의 후반부를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은 걸까?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고민이 아마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